최근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한국 증시가 굉장히 불리해질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식 어떡하라고. 지금 개미들이 불났다. 지금 촛불 집회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해라. 이거 폐지한다고 하다가 또 무산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원래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 단계가 되면 장기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가 선진화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교육 수준도 그렇고 경제 성장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국민들 인식 수준, 의식 수준, 문화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절대 한국 주식 안 하죠. 미쳤다고 호구짓을 합니까? 다 미국 주식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주식이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이제 향후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한국 주식을 전반적으로 좀 떠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 주식 계속 해도 될지 이게 좀 우려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한국 주식 계속 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타이밍을 재겠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그냥 투자라는 걸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한국 증시가 굉장히 불리해질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주식 어떡하라고. 지금 개미들이 불났다. 지금 촛불 집회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투세 폐지해라. 이거 폐지한다고 하다가 또 무산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금투세 얘기가 뭐 굉장히 뜨거운데, 일단 국민적 여론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더 지배적이라고 보여지고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선진국들 다 이제 세금 걷는다, 그 정도 걷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주식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아닙니다. 거의 뭐 개차반 시장이에요. 개차반 시장. 진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한국 주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 주식 하는 거지.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하고 일본 주식하고 뭐 해외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많이 그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미국 주식도 하기 너무 쉽고 뭐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제 제대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만 할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좋은 시장, 수익 잘 나는, 돈 벌리는 시장 가서 투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제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한국은 후진적인 금융 문화가 지금 자리 잡혀 있고 이게 제도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성숙화 단계에 들어섰고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뭐 공명정대까지 바라지도 않아. 뭐 좀 투명하게 그래도 관리가 되고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는 수준으로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면 솔직히 이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원래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 단계가 되면 장기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가 선진화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맞는데 그걸 꼭 나라 탓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그렇고요, 교육 수준도 그렇고, 경제 성장을 너무 빨리 하다 보면 국민들 인식 수준, 의식 수준, 문화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세대 갈등도 엄청 심한 편이고, 뭐 서로 뭐 성별 갈등이니 세대 갈등이니 엄청나잖아요. 지역 갈등도 심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찌 됐건 간에 실제로 돈을 너무 빨리 벌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좀 마탱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의식 수준이나 아니면은 이게 좀 문화적인 수준이나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딱 그런 꼴이에요. 우리가 초년 성장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너무 어릴 때 돈을 많이 벌어버리면 이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 돈을 컨트롤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래서 초년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딱 지금 그 꼴입니다. 초년 성공을 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젊은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금융적인 이 성숙
주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거는 나중에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는 이르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제도적인 개편이 모두 좀 건강하게 진짜 선진국 문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저는 뭐 매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거 지금 증시가 너무 많이 좋아지니까 세금 좀 걷겠다고 했다가 완전 작살이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또 취소했던 게 대만입니다. 역사가 있잖아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다라고 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또 대만이었고,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했다가 그냥 바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증시가 그냥 거의 뭐 40% 두드려 맞아버리니까 종목이 40%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수가 40% 그냥 꼬라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촛불 드는 거지 뭐. 바로 이제 두드려 패는 거지 국민들이. 정치인들 뭐하냐, 지금 세금 걷는 게 맞냐, 머리가 달린 게 맞냐,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3000피 10만 전자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막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믿었던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증시 이번에 좀 살린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기대 좀 해봤더니만 아유 그렇지 한국은 아직 멀었다. 그냥 해외 주식 하자, 미국 주식 하자.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 주식 하는 애 거의 없어요. 다 미국 주식 합니다. 저나 한국 주식 하고 있지. 제가 좀 이제 멍청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밸류업이냐? 한국 다 떠납니다. 근데 어디는 최고치예요? 대만은 오히려 요즘 또 잘 나갑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액을 보면은 뭐 중국이나 한국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만이 지금 상당합니다.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투세 안 매기거든. 얘네는 매긴다 했다가 한번 두드려 맞아봐가지고 경험을 해봤거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월별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규모도 어때요?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닫힌 시장이 아니고 열린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열린 시장에서 미국이나 이런 시장들과 경쟁해야 돼요. 대만, 미국, 중국 이런 국가 지수들과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다 세금을 매기겠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영국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한국에 투자할래요? 절대 안 하죠.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걸 아니까 똑똑해진 세대잖아요. 우리 세대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절대 한국 주식 안 하죠. 미쳤다고 호구짓을 합니까? 다 미국 주식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주식이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반도체까지 다 팔고 지금 미국 주식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최근에 가장 또 화두가 됐었던 가장 대표 한국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섹터가 뭐냐? 그렇죠. 에코프로, 뭐 2차전지 이런 겁니다. 얘네가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가 폭락주의보다 7월 앞두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블록딜 대상된 종목들이 주가 하락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크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게 보고 있다. 증시에는 그다지 좋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 공매도 금지 기간 오히려 뭐 하락폭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매도 이슈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괜찮다고 보느냐?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여론이 어떻다? 여론이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쪽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촛불 드는 그런 지금 여론입니다. 좀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죽자는 제도예요, 금투세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이거 처음 얘기 나온 게 뭐예요, 금투세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증시가 매년 신고 갱신 랠리를 펼치던 주식을 해가지고 돈 못 번 사람 진짜 바보 천치 소리 듣던 게 20년에서 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지간해선 돈 버는 게 2020년, 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주식하는 애들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세금 좀 뜯어 먹자. 세금 좀 삥 좀 뜯자. 이런 건데 어때요? 한국이 그 정도 성숙 단계가 안 됐는데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는 좀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좀 뜯어가고 싶었나 본데 한국은 지금 세금 뜯어 먹을 만큼 그렇게 성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여러분 일 좀 더 잘하셔가지고 빨리 성숙화 제도부터 제대로 갖춰놓고 나서 세금을 거두셔야죠. 지금은 세금 거두실 때가 아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일도 안 해놓고 뭘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빨리 머리 싸매고 제도 딱 선진국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우리나라에 맞게끔 잘 적용을 시켜놓고 하든가. 지수 좀 올라가니까 애들 돈 좀 벌었으니까 삥 뜯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수 올라가서 돈 버니까 애들 세금 걷겠다? 이거는 너무 좀 속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 좀 하시고 세금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 이제 보자면은 이게 그러면 한국 주식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인데 시행이 되면 여지 없습니다. 아마 증시 무너질 거예요. 무너집니다. 아니면 그 전에 무너졌다가 이미 악재 리스크가 해소됐다 하면서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서 증시는 무너집니다. 이미 지금 타격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진국들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메가리가 없죠, 지금 한국 증시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싸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는 절대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고 보지 않습니다. 증시가 무너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증시가 무너진다는 거는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 증권시장이 무너진다는 거고 투자시장이 얼어붙는다는 걸 뜻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나라 살림, 나라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나라 살림은 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더 원천적으로는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그만큼 나라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기업을 해서 해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가난해지고 직장인들이 가난해지고 월급이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그렇게 점점 우리나라는 못 사는 국가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타격을 입히는 이런 제도는 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가 무너지면서 투자시장이 무너지고 그대로 실제 경기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바로 손가락질이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론을 의식해서 다시 경제를 살리려고 그래요. 그럼 모든 지금까지 구속해왔던 제도들이 많이 유예가 되고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 시행이라는 거는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증시가 박살나고 금투세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여론이 좀 안 좋네 하면서 한 발 물러나서 폐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금투세는 시행이 됐다 폐지되던 지금 시작을 안 하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금투세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가 지속하려면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 주식으로 꾸준하게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의 대다수의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은 부동산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걷어도 어느 정도는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전에 샀던 아파트가 3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 20년 동안 3억이 10억이 됐어. 그러면 세금 좀 걷어도 뭐 3억이 10억 됐으니까 크게 내 생활 수준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 뭐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져야 금투세가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걸 유지시킬 수 있어요. 지금은 실행시켜도 유지 못 시킵니다. 왜냐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금투세는 시작했다가 없어지거나 미뤄지거나 유보되거나 아니면 시작도 안 하거나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금투세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증시가 어렵다라는 거라면 실제로 과하게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그리고 결국 금투세가 다시 사라지고 그 금투세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증시는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무너질 때 좋은 기업을 모은 그 노력이 금투세가 폐지되면 다시 이제 또 보상을 받게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아닌데요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다 같이 죽자는 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망국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주식으로 좀 돈을 버느냐, 여기서 이제 금투세로 인해서 증시가 막 무너질 때 잘 사 모으면 싼 주식들을 사 모으면 회복될 때 또 이제
과하게 이제 상승하는 폭등장 이제 광기의 시장이 왔을 때 돈을 잘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뭐 주식 계속 사모을 생각이고 사모으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JS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 지금도 너무 싸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졌는데, 금투세 이런 거는 거시적으로 외부 요인이잖아요.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싸고 추세가 전환되고 있고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이런 기업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금투세가 안 좋아지고 증시가 무너지면 어차피 오를 종목은 오르긴 할 텐데 한국 증시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이제 해외 유수 전 세계적인 모든 증권, 대부분의 증권 시장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여기서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말은 하지만 금융시장은 절대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선진국 아닌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증권시장은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선진국의 이제 증권시장 같이 그런 인프라라든지 제도가 완벽하게까지도 아니죠. 어느 정도 구축이 완성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저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근데 시행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지. 요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 시장 금투세 때문에 뭐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뭐 금투세 그래서 시행해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투세 덕분에 종목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 금투세 이거 덕분에 증시 개박살 내가지고 완전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하면서 싸게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금투세는 지금 단계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놓은 게 진짜 주가가 막 5배 10배 올라갔어, 그러면 좀 20% 걷어도 괜찮잖아요. 그거 걷어가는 거 우리가 뭐라는 거 아니야. 미국도 금투세 다 걷어요. 뭐 어느 정도 세금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는 어때요? 미국은 막 엔비디아 같은 애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지수만 투자해도 너무 많이 버니까 돈을, 은퇴 자금을 그냥 주식으로 해가지고 노후에 띵가띵가 놀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좀 세금 걷어도 그래 많이 벌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금투세 그거 5천만 원 이상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아니지 않나요? 뭐 그거 솔직히 서민들한테 의미 없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수익금이 5천만 원이 당연히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 못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은 굉장히 병든 시장이에요. 부동산과 증권,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으로 너무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과몰입이 돼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위에 세대, 저보다 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워낙에 이제 주식보다도 주식은 도박으로 분류가 돼 있고, 인식 자체가, 그 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안전자산이다, 돈 버는 거다, 이런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전자산에만 이렇게 매몰돼 있는 그런 이제 구조, 투자 구조는 국가가 성장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진짜 국가고 자본시장이라면은 증권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투자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발전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따져보면은 한국도 결국 증권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우리가 적금을 들어가지고 막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주식에다가 적금을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금이 5천만 원, 나중에 부동산으로 5천만 원 번 사람들 이상 벌었다고 하면 세금 먹인다 하면 어떠겠어요? 아마 전 국민이 그냥 미쳐 날뛸걸? 예? 그거 말 꺼낸 정치인 그냥 바로 그냥 테러 당할 겁니다. 근데 주식에 5천만 원 이상 벌었다고 세금 먹인다고 하면 어때요? 그건 또 관용이 이제 적용이 되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부동산으로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다 세금 때려버리겠다, 20%씩 다 돈 내라 이러면 여러분 원천 징수하겠다 그러면 폭동 일어날걸. 근데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급으로는 안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 급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금이 5천만 원 나오게끔 전 국민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선진시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국가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말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틀렸는지 또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를 적어봤고요. 한국도 결국엔 금융시장이 선진화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화되지 않은 금융시장의 한국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금융시장이 후진국스러우면 싸게 사기가 좋아요.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화 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어차피 시간에 따라서 점점 성숙화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 시장 지금 저가에 사들이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선진화될 거라고. 그때는 금투세 매겨도 되지 뭐 그 정도는 그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거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댓글에서 싸우지 마시고 이 제도를 좀 현재 사태를 좀 현명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오늘 영상 다음이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